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은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보면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잉사가 하락 견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787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품과 안전에 대한 불신을 표한 뒤로 한 1% 정도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실적 발표로 굉장히 바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S&P 500 지수의 회사들이 140개 이상의 회사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카콜라부터 해서 버라이어즌, 트위터, 이베이까지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제 이번 주 말쯤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런 지수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만큼 어떻게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미국의 연준 위원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좀 기준선을 언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한 2% 정도 크게 밑돌 경우 금리를 아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제시한 금리 인하 조건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몇 달간 1.5% 근방에 머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댈러스 연은 총재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1.5% 근방이나 그 이하에 머물 경우 이제 금리를 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시사하진 않았지만요. 이제 금리 결정할 때 저물가 환경을 봐야 한다라고 언급을 한 만큼 기준 금리를 좀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당장 임박하거나 다음에 있을 FOMC에서 이제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이제 당국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조건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을 보면서 그것에 좀 주목을 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미국 경제가 류례 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준은 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빅터리 경제학과 교수는요, 기준 금리가 2.5%로 여전히 낮고 또 대차 대조표 규모는 4조 달러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려한 불황이 실제로 닥칠 경우 연준이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책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좀 연준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 부진의 책임을 연준에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연준에 대한 신뢰 훼손은 미국 경제에 대한 심각한 리스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연준 후보 2명이 지명이 됐죠. 스티븐 무어 후보와 허먼 케인 후보인데요. 스티븐 무어 후보는 연준의 좀 비판적인 인사고 허먼 케인 후보는 피자 체인의 CEO 출신이라면서 통화 정책에는 좀 식견이 부족할 것이라는 게 그들의 의견입니다. 2명의 후보까지 정치적인 입장을 보고 지명을 한 만큼 좀 연준을 외압에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미국이 좀 주요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 수준에 근접을 하면서 포지션을 언제 좀 정리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최근 몇 달간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 배분을 확대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포지션을 축소하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 무역 전쟁이 재부상할 경우 작년 말 시장을 뒤흔들었던 변동성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예측 때문입니다. RBC 웰스 매니지먼트는 시장이 좀 최대 한도에 올라갔다면서 이 시점에서 최대한 세게 스윙을 날려야 할지 아니면 이를 걷어들여야 할지라고 질문했다면 나는 후자라고 좀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UBC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도 지난주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 포지션을 정리를 했는데요. 대신 신흥시장과 일본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비중 확대로 늘렸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앞으로 한 6개월간 좀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식 대신 투자자들이 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 지수 펀드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도 있고요. 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도 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주식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속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외신 한 번 더 들어보고 갈 텐데요. 이 시각 세계 이슈들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전유진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은요. 이제 아시아 증시에 관한 기사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홍콩과 호주는 이제 부활절 때문에 휴장을 한 상황이고요. 엑스제팬의 지수 같은 경우는 0.24% 하락을 했습니다. 또 니케이 지수는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보합권에 보인 상태입니다. 칩메이커인 SK 하이닉스가 1.59%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아시아 장중 오후 시간에 5일에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5일 소식이 급등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2.56% 상승을 했고요. 크루드 오일은 2.33%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요, 이제 5월 2일에 이란 원유 제재 예외 조항을 없앨 것이다라는 결정 때문이었는데요. 예외 국가였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5월 3일부터는 이란에서 수입을 금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또 내일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